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갑자기 건조해진 날씨 탓에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죠. 그중에서 지루성 피부염은 여드름과 비슷하게 생각해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에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이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지루성 피부염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성 피부염으로서 주로 피지선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두피와 얼굴, 그중에서도 눈썹, 코, 입술 주위, 귀, 겨드랑이, 가슴, 서해부 등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안면성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초기에는 여드름과 비슷한 뾰루러기가 생기고 얼굴에 유분기가 많아져서 이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여드름과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과 달리 지루성 피부염은 짰을 때 피지 분비가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유분기가 많아지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발생한다면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2에서 5% 정도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영아나 중년 이후 성인 남성에게서 더욱 흔하며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호발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 증상은 홍반 위에 건성 혹은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덮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가려움증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전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한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하여 얼굴의 지루성 피부염은 뺨이나 코, 이마에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쉽게 벗겨지는 비늘과 홍반이 눈썹에서 발견되고 비늘 밑에 피부는 붉은색을 띱니다. 눈에는 홍반과 미세한 비늘이 눈썹에 발생하거나 황백색의 가는 미세한 비늘이 눈꺼풀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하면 결막염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코에는 황색이나 적황색의 비늘이 덮인 홍반이 잘 발생하며 귀에서는 웨이도의 비늘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귀 뒤쪽 피부나 귓바퀴에서 증상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심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이 있어 긁으며 진물이 나기도 하고 딱지가 형성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여름이면 무더운 날씨와 습한 날씨 탓에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증가되는 땀과 노폐물 그리고 강한 자외선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홍반 위에 발생한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적이며 가려움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전신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나 한 부위에만 국한된 발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피에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비듬이라고 합니다. 비듬이란 두피 세포에서 떨어지는 하얀 각질로 보통 사람들도 이틀이나 3일 정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면 비듬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비듬 양이 평소보다 많아지고 기름기가 진득한 비듬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피 속을 들여다보면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나고 누런 고름이 나는가 하면 두꺼운 딱지가 덕지덕지 생기기도 합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진물과 딱지를 동반한 염증성 판이 발생하며 두피 이외에도 이마나 귀 뒤편까지도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또 크게 발전되는 질환이 아마 이 피부염 같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지루성 피부염 역시 방치할 경우 좀 안 좋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루성 피부염을 단순한 지루성 피부로 오해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다가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될수록 각질 및 홍조, 가려움증이 심해져 환자분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증상을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기름져 보이고 옷에 비듬이 떨어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이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치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가벼운 증상부터 또 심한 증상까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병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 완치는 할 수가 없고 증상이 심할 때마다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평소 꾸준한 관리로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성분의 연고를 바르고 심하게 긁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한다면 항생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증상이 심해 몸에 넓게 지루성 피부염이 퍼진 경우에는 먹는 약을 병행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은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꾸준히 지루성 피부염 예방 전용 샴푸를 사용하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오래 방치하면 두피가 손상되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두피 관리 치료와 메조테라피 시술을 병행하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 모근을 굵어지게 하고 탈모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메조테라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영양물질을 직접 모근에 공급하여 모발의 생성을 촉진하고 퇴행을 늦추는 것으로 탈모 부위를 위주로 진피에 발모 영양제 등을 주사로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신체가 피로하면 더욱더 심해지므로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음이나 그런 음식을 삼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루성 피부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증세가 악화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져 습도가 낮아지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습도를 50도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우선 모발 및 피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많은 연고나 화장품의 사용을 피하며 비누의 사용 횟수를 줄이고 면도 전후에 사용하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로션을 피하며 피로나 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피 관리도 중요한데요. 기름기 및 먼지를 제거하여 악화 요인을 없애야 하며 자극이 될 수 있는 파마나 염색은 좀 피하시며 심한 두피의 염증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주나 과로를 피하는 자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머리에 비듬이나 가려움증의 초기 증상이 시작될 때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피 청결을 위해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심한 일이나 운동 후 나는 땀은 두피를 자극해서 피부 세포들이 빨리 벗겨지기 때문에 빨리 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스나 스프레이, 젤 이런 제품들은 모발이나 두피의 기름기가 피부 세포들과 합해서 두피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머리를 감을 때는 비누보다도 샴푸를 사용하며 머리를 감고 난 후에 말릴 때에는 헤어드라이기에 더운 바람과 찬바람을 섞어서 사용하고 두피에서 20cm 정도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